어차피 죽잖아요. 예. 언젠간 죽어요. 영원히 살면 이런 노력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같은 시간이라면 좀 제 시간의 밀도를 좀 높이고 싶고요. 하루를 2번 살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는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를 그런 대로 잘 간직하고 필요하다면 그 위에 그 제가 지나온 시간을 재해석하는 기쁨도 누리고. 오붓뚝딱 철학의 김준현입니다. 제가 매주 그 화요일은 서양 철학사 영상을 올리고요. 매주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에는 명사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메모왕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거의 한 28년째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여정에서 누구나 다 그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렇게 제 전공하고 관련 없이 그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네. 이제 남문선 박사님하고 나하고 같은 이제 모임, 이제 같은 이제 수업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뭘 항상 쓰더라고요. 도대체 뭘 그렇게 쓰는 겁니까? 예, 의외로 제가 쓰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그 군 훈련 들어갔을 때도 군대에서도 썼어요? 아니 쭉 꾸준히 해왔다기보다도요. 메모 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색한 것 같고 쓰는 행위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 쫙 했다기보다는 이제 안 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거네. 저도 모르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물음표는 왜 메모를 해야 하는가. 메모를 했던 거는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글로 적다 보니 소위 기억이 왜곡이 된다고 그러죠. 네. 왜곡되죠. 왜곡되고 조작되죠. 똑같이 일어난 경험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글로 내려놓는 메모라는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렇죠. 저는 첫 느낌을 적고 싶어 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강렬하고 가장 그 기억의 디테일이 깊으니까. 물론 이제 적지 않고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적을 때도 있고요. 네. 약간 부연하자면 제가 요즘 그 뇌과학 공부를 하는데 기억이라는 것은 그 현재화된 게, 그러니까 인출이 돼야 기억이잖아요. 네. 기억은 물론 이제 과거의 사실이지. 기억이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인데 그것을 현재 인출해야 기억인 거지 인출이 안 되면 기억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기억을 인출할 때는 현재 상황에 맞도록 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에 맞도록 인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는 가상이 만들어낸 사실, 기억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억은 가상의 기억이라는 거에서 맞는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남궁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진짜 기억, 그러니까 진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고 싶은 거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메모라는 행위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지난 과거에서 쌓인 경험들의 재해석 과정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 즉시 쓰는 것과 그 다음날 아침에 회상하면서 쓰는 것과 다르죠. 깜빡 잊고 며칠 뒤에 그날 무엇이 있었는지 그 빈 칸을 이렇게 채우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달라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 다르죠. 예. 보통 다르다는 걸 모르는데 우리 아시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그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있었던 뒤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한테 쌓인 경험의 그 축적들이 있습니다. 중첩된 경험들이. 그 위에 그 기억을 회상하는 것과 바로 직후에 쓰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뭘 메모합니까? 제가 하는 행위를 메모라고 퉁쳐도 되는 것인가? 기록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일기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면서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그 쉽게 설명드려서 일단 첫 번째는 해야 될 일을 적습니다. 저는 프랭클린 플래너 방식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요. 그게 가장 저한테 맞고 효율적이에요. 그래요? 일단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크게 얘기하면 저한테 투두 리스트라는 거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M이라고 적습니다. M이라고 하고 동그랗게 빨간 글씨로 적고 글을 시작하는 게 있는데 M은 말 그대로 메모예요.
다이어리는 아닌데 일기는 아니지만 적어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출장을 가야 될 때 뭐 챙겨야 될 일이라든가 교통편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라고 적는 게 있습니다. D는 뭐냐면 다이어리입니다. 제 생각들이에요. 거기에는 다채로운 내용들이 적힙니다. 첫째는 일어난 일들을 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느꼈던 거. 그 다음에 그 감각한 거 위에 제가 소위 뭐 통찰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거창하고 깨달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느꼈던 것과 팩트와 느꼈던 것과 그로 인해서 제가 얻었던 통찰.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런 내용들이 적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다이어리기도 하고 메모이기도 하고 이제 할 일에 대한 뭐 스케줄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다 적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몇 년 동안 이제 지켜온 게 뭐냐면 하루의 내용을 2페이지에 적어요. 왼쪽과 오른쪽.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써왔어요, 그거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따로 편철을 했는데요. 그게 2007년부터 있습니다. 2007년부터 그럼 네. 매일 2장씩? 매일 2장씩. 근데 가면 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2페이지의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걸 그냥 지켜오다 보니 그건 적절히 조절이 되고요. 가급적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기쁨으로 느끼는 그 기쁨으로 치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어져 있으면 제가 어딜 가서 시간이 나면 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것을 회상하고 그 당시에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다시 들춰보면서 일어났던 거를 다시 연상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늘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로 남아있는 겁니다. 메모를 주로 어디다가 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그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그 노트에다 합니다. 지금도? 예, 거기가 일단 메인이고요. 디지털로도 이제 쓰여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션이라는 걸 주로 씁니다. 노션. 소위 요즘 뭐 세컨 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챙겨둬야 될 그리고 나중에 쓰일지도 모를 일단은 챙겨둬야 될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소위 요즘 나오는 그 주제어 중에 하나가 세컨 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정보들을 담아놓는 또 하나의 뇌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효율적인 도구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에버노트라는 거를 주로 쓰다가요. 지금은 노션이라는 앱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걸 거기에 갖추고 있어요. 종이에도 쓰고, 그죠? 앱에도 쓰고. 이제 두 개, 투 트랙이네요, 그러니까 메모가. 그러면 그게 이제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에 쓰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앱으로 쓰는 내용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예, 다르죠. 그 중간에 제가 모든 제가 하는 그 글쓰기라든가 모든 그 메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한 3년간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애를 썼어요. 이건 뭔가 힘든 시기가 있어야지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디지털라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근데 3년 만에 다시 그 노트로 돌아왔습니다. 플래너 종이에다가 안 쓰고 디지털로 이제 쓰는 시도를 3년 동안 했다가 결국 다시 이제 그 원복을 했습니다. 원복을 했어요. 왜 그렇죠? 일단 그 키보드를 통해서 그 입력을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글로 쓸 때는 빨리 쓸 수가 없잖아요. 키보드보다 쓰는 게 빠를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노트를 할 때 요령이 하나 있다면 정자로 적는 겁니다. 그 쓰는 행위 자체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소위 사람마다 예술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작품처럼 내용을 글이라는 그 기호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정자로 써야지만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읽힙니다. 내 글씨니까 내가 읽을 수는 있지만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읽히는 것은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쓰는 행위에 대한 어떤 그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바꾸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역할이 다르구나. 두 개의 어떤 역할이 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일단 아날로그인 쓰는 걸로 돌아왔고요.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보조 수단입니다. 아까 종이 플래너에다 쓰시기도 하고 노션이라는 앱에다가 기록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종이에다가 그 메모할 때와 디지털로 메모할 때 그 느낌이나
어떤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르죠. 일단은 쓰는 행위와 그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행위는 감각이 다른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이끄는 어떤 생각의 흐름은 또 달라요. 네. 그 다음에 그 용도도 다릅니다. 네. 쓰는 거는요, 굳이 뭐 제가 나중에 들춰보지 않지만 소중한 제 기억들이에요. 언제든지 원하면 들춰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로 입력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강의록, 회의록, 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뭐 강연하거나 이럴 때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내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쭉 넣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한 행위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수증이라든가 무슨 세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관리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네. 이거를 그냥 사진 찍어서 적당하게 분류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가 좋거든요. 네. 찾을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찾아야 될 때 없으면은 좀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쭉 해놓습니다. 네. 글 쓰는 것 자체가 좋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과연 보편적인 것일까? 아니면 저에게 특별한 경우인가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좀 특별한 경우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써봤어요. 많이 오히려 써봤다고요? 읽는 것보다는 음. 쓰는 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글이라는 그 기호를 통해서 생각을 내려놓는 거에 매우 익숙해 있고 네. 그 자체를 즐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뭔가 쓰려고 하는 행위를 좀 더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너무도 이렇게 중독이시던데 글 쓰는 게.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항상 뭘 쓰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직업이 연구원입니다. 평생 제가 가진 생각, 제가 탐구했던 내용을 글로 내려놓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렇게 내려놔야지 많이 정리가 되고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백날 읽는 것보다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되죠, 사실. 생각을 정리하는. 도움이 되는 거, 제가 메모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얘기만 남기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자아라는 거는 결국 나를 타자화하지 않으면 자아라는 걸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무한 거울이라고, 거울에 거울이 비치고 거울에 비치는 무한 거울 속에 비친 나와 복수의 나와 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글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다. 쓰면서 저와 대화를 하는데요. 그렇죠. 쓰는 행위가 갖는 속도와 그것이 주는 느낌이 서로 간의 대화를 조절을 해줘요. 맞아요. 멋있네. 예. 네. 그 퍼실리테이터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회의할 때 어떤 그 목적에 맞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도와주잖아요. 글이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자전거 때문이기도 했어요. 자전거는 양손을 이 핸들에 구속되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8시간 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2-3시간 달리고 2-3시간 달리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전개되는 그 내용하고 내가 어딘가 앉아서 글로 쓸 때 전개되는 그 내용은 달라요. 다르죠. 특히 생각할 때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글로 쓸 때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생각의 교정의 과정을 글로 쓰면서 거치고, 세 번째 좀 특별한 점은 뭐냐면 키보드는 치면서 그때그때 수정을 하는데 글로 쓰는 거는 그게 안 되죠. 이거 지우고 그러면 또 지저분해지니까 써놓은 상태에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을 시켜줘요. 인간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사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발자국을 보고 이제 동물들 추적하거나 냄새를 맡고 어디로 갈까 추론을 하잖아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자전거를 타면서 생각이 계속 나는 이유는 그게 아마 그런 어떤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이게 계속 들어오면서 아마 호모사피엔스가 아마 먹잇감을 사냥할 때 드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인간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개념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즉각적인 생각인 거고, 그 개념화하는 과정이 이제 메모죠. 이제 그렇죠. 그런 언어로 개념을 하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하신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좀 궁금해하던 게 풀리네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떤 꾸준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결국은 뭐냐면 생각의 수집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풍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뭔가 듣고 꼭 공기도 다르잖아요. 바람도 다르고 그런 자극이 저한테 여러 가지를 수집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생각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죠. 어떤 언어로 치환이 되고 그래서 자전거 타고 메모하고 자전거 타고 메모하고 그게 제가 보기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대강훈 박사님이. 그러네요. 제가 자전거 타면서 꾸준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글쓰기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네. 쓸 글 없어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책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정도 효율이 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물론 이제 그 걷는 과정에서 생각이 촉진된다라는 거는 리듬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손발의 교본 운동이 리듬으로서 생각의 리듬을 타면서 생각이 촉진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후각적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사냥할 때 가졌던 추론 과정, 생각 능력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요.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본인의 기억을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기억에는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남기고 싶은 기록, 네. 기억 내지는 뭐 내가 꼭 해야 할 기억만 이상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나름의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저는 어떻게 기억을 정의라고 했냐면 어떤 감각이 촉발한 어떤 그 무엇이에요. 감각하지 않으면 사실 기억이 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기억도 남지 않을 거고 결국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그 무언가가 합쳐져서 그 머리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역시 수집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거를 또 잘 정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그 선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중에 하나를 글로 써죠. 모든 생각을 다 글로 쓸 수는 없고 의미도 없는 거고.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습니다. 이 폰 안에 지우지 않고, 물론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우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한 20만 장 정도 돼요. 사진 20만 장? 네. 그거는 제가 2008년부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교통예보관을 하면서 교통예보관 하시죠? 네. 그 명절에 그 얼마나 앞으로 막힐 것인고 언제 출발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1시간마다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일간의 어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6일을 풀근무를 한다. 하루에 11시간씩.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어제를 알아야지 오늘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사진이었어요. 모든 걸 찍었습니다. 과거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시작되었던 사진 찍기가 그 다음에 제가 글을 쓰고 메모하고 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이 갖는 기억의 회상 효과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고 뭐 어디에 누구 보여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어떤 기억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할 때 들춰보기도 하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 당시 사진 찍었을 때 제가 봤던 느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회상할 때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볼 때 다르고 이게 다르다는 게 어떤 시간에 따른 기억의 왜곡에 기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기억이라는 게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기억을 회상할 때의 나의 몸의 컨디션, 나의 감정 상태, 나의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거에서 얼마든지 채색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이 갖는 저에게 가져다 효용은 굉장히 대단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생각과 메모의 원천을 가지지 않았는가. 요즘 이제 메모에 관한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이제 창의성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면 뭐 창의성이 좋아진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예, 메모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견딜 수가 없다기보다는 그게 점점 더 강해집니다. 어떤 기억력이 감퇴되고요. 소위 알아채임, 이렇게 순발력있게 알아채는 거,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점점 감퇴하는 게 느껴지는데, 어떤 창의적인 생각, 어떤 생각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는 어떤 연상 능력 것들은 점점 증폭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메모 때문인지 아니면 메모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어떤 생각의 과정에서 있었던 건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현재까지는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가장 뭔가 새롭게 생각나고 이거다라고 하는 그 불이 탁 반짝 켜지는 그 순간이 저는 샤워할 때 그래요. 항상 전화기를 가까운 데 둡니다. 샤워하다가 물을 끄고 그 자리에서 적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트에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온몸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서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을 맞다 보면 갑자기 막 어떤 생각이 이렇게 창발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때 내가 왜 갑자기 일어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 전에 뭔가를 계속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쓰는 과정이라는 그 도구가, 그 어떤 도구적인 성격의 쓰는 것, 이게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구난방이잖아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하나의 생각을 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쓰는 과정은 그거를 너무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그 다른 편안한 자극 속에서 생각의 나래를 막 펼칠 수 있는 그 순간이 제게는 샤워하는 순간이었고, 그때 폭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메모를 안 해요. 제가 있었던 스케줄은 과거는 다 지워졌어요. 없어요. 내일 뭐 해야 되고 모레 뭐 해야 되고 이제 아이폰에다가 달력에다 기록해 놓잖아요. 지나면은 저는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집에 책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책 많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다시 볼 일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누구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해서 딱 지금 공부하는 거 몇 권 빼놓고는 책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사진도 없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 시그니처 사진, 군대 있을 때 한 10장,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사진 한 10장, 뭐 중학교 친구들 10장 이런 식으로 어디 여행 갔을 때 10장. 그래서 뭐 이렇게 쌓아놓는 게 저는 이상하게 스트레스예요. 네, 그래서 그 메모를 하는 이유가 내지는 과거를 이렇게 끌어안고 사는 이유가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죠. 무례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니 그 얘기하고 덧붙여서 제가 메모를 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면 내시경이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그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와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병원 앞에 주차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기억이 한 3, 40분 되는 기억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에게 기억나지 않는 과거는 무엇이지? 없는 거죠. 뭐. 분명히 살아왔는데 기억나지 않는 과거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적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고, 그게 어떤 메모를 하게 된 어떤 동력 중에 하나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 적은 것을요 다시 들춰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월입니다 지금이. 그러면 2월 달을 두고요 쭉 한번 이 방향, 내가 얼마나 놀았는지, 또는 내가 뭐 이런 있던 사람들을 만난 시간들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이어리를 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에다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랑 그렇게 하고 3월을 맞이하는 때하고 그렇게 안 하고 3월을 맞이하는 때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 어떤 차이냐면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과거의 어떤 경험을 기억한 채로 또는 그 느낌을 간직한 채로 앞에 다가오는 시간을 볼 때랑, 그러지 않고 그저 새롭게 앞에 다가오는 시간을 볼 때는 좀 달라요. 근데 저게 저 나름대로 이런 짓을 왜 하는가를 보면 어차피 죽잖아요. 언젠간 죽어요. 영원히 살면 이런 노력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같은 시간이라면 좀 제 시간의 밀도를 좀 높이고 싶고요. 결국 그거죠. 하루를 2번 살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는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를 그런대로 잘 간직하고 네. 필요하다면 그 위에 그 제가 지나온 시간을 재해석하는 기쁨도 누리고 그 재미도 느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꼭 과거를 가지고 보낼 때도 있고 과거를 잊어버린 채 그저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때 이 두 가지도 같이 번갈아 느끼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데 메모를 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뭐 어떤 보편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한테 메모라는 거는 일종의 배설행위 같아요. 왜냐하면 아, 흔히들 메모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는 그 논리를 보면 네. 반드시 리뷰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메모를 해놓고 잊어버리면 메모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메모를 해놓고 지나간 어떤 그런 기록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경우만 몇 번 빼고는 네. 그냥 다 두고만 있는 거예요. 네. 제게는 하나의 어떤 배설의 행위, 어떤 생각의 배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뭐 배설된 걸 다시 들춰볼 이유는 없잖아요. 배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모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거예요. 아직도 메모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한테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뭐냐면 어디론가 저를 이끌어요. 메모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메모를 지속하는 그 과정이 저를 어디론가 자꾸 이끌어요. 네. 제가 사실 행복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는 그 삶의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제가 가진 감각을 가지고 이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과정에서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삶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어디론가 가면 되고 네. 어디론가 새로움을 느끼면은 저는 그게 삶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모를 왜 하냐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저를 어디론가 이끌어가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다. 이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네. 뭐 이제 다른 뭐 분들의 이제 생각을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비해서 밀도 있게 현재를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리고 뭔가 그 메모를 함으로써 본인을 미래로 뭔가 자꾸 추동하게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감각하는 거를 재해석하는 과정이고 메모라는 것이 그걸 하게 해주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을 메모하는 그 순간은 제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금을 감각하는 또 새로운 방법인 거예요. 네. 과거를 내가 지금 떠올리고 뭔가 생각하고 그게 어땠는가를 느끼는 그 과정을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밀도 있게 감각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메모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아, 이해했습니다. 좀 밀도 있게 살아가는 하나의 제게 정착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철학 채널에 싶습니다. 맞는 메모 철학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아, 제가 오늘 잘 모셨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메모에 대해서 하지 않던 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고 쓰는 행위는 혼자 있게 해줘요. 기꺼이 혼자 있게 해줍니다. 그게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쓰는 과정은 결국 읽는 과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대화하면서 또 다른 자기가 썼던 그 무언가를 읽는 과정이 같이 동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 안 들고 그 효용이 높은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쓰는 행위다. 그래서 그게 메모의 형태든 일기의 형태든 뭐든 간에 이 쓰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메모왕이라는 칭이 저한테는 좀 많이 과분했고요. 그냥 뭔가 쓰는 행위에 대해서 즐기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배우고 익힌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경험상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겪고 경험하고 그러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한 얘기 중에 보편적이지 않은 저만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쓰는 행위에 대해서 각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시도를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한번 또 모시고 그때는 요 자전거 브라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15년의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